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1번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predictive attention from experience. 어떤 이전의 경험을 통해 주의를 예측하는 능력 정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문장에 명확한 주제문이 좀 언급이 돼 있죠. 제목을 쫙 쳐주시고요. 실제 이제 빈칸이 있던 문장. In everyday life, 자, 일상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we use previous experience. 우린 이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To predict, 예측하기 위해서요.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푸는 이 상황에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아직 이 고1 모의고사니까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문제풀이형 강의는 아직 많이들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빈칸 추론을 풀 때 빈칸에 먼저 정확히 집중을 해라. 빈칸의 위치가 처음이건 중간이건 마지막이건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 빈칸을 먼저 봐라. 그래야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 정보를 판단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빈칸을 먼저 읽을 걸 자꾸 권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어디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메뉴를 쫙 하고 고를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별점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도 좀 보고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보는 거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 where we should 이 부분을 where to pay attention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제 약속돼 있는 건데 이렇게 의문사 주어 should는요. 잘 보면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짧게 줄여서 where to로 바꿀 수 있겠죠? 어디에 뭐뭐 할지, to 부정사가 뭐뭐 할의 뜻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이대로 where 주어 should를 where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벼운 약속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주제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보겠습니다. Every environment, 그러니까 모든 그런 환경들은 서로 다른 환경들은 죄송합니다. Different environment, 서로 다른 환경들은 create different expectation, 서로 다른 기대치, 예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this, 이건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profoundly, 아주 심오하게 illustrated, 묘사,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과학자라고 말을 지금 좀 애매모호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 유명한 거 맞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제러드 다이아몬드, 우리 그 유명한 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에 의해 묘사되어졌습니다. 그의 저서인, 그의 책인 총, 균, 쇠, 그래서 Guns, Germs and Steel, 정말 유명한 책이고요. 고1 친구들 가운데서 선생님 저 이 책 읽어봤어요 하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몇 년 연속인지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10년 정도 이상 훌쩍 넘겨서 연속 1위, 가장 많이 책에 빌려간 대출 순위 1위였고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요약본이 일지언정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에 나왔으니까 아주 압축해서 이 총균쇠,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총균쇠의 핵심 내용을, 물론 이제 이 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게 참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면 이 세계의 역사는 지리적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답니다. 끝.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여기도 이제 뉴기니아 지역이 나오는데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원래 다른 연구를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뉴기니아 섬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현대적 어떤 문물도 보여주고 과학적인 것도 알려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이름도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 까먹었네요. 그 한 청년이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과 같은 이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수준의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언뜻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방대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물론 다시 한마디로 결론을 요약짓기는 너무나 민망하지만 지리적인 운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아니면 여기 남태평양 섬에 아시아 대륙에 유럽에 내 나라가 위치했냐에 따라서 문명의 발달이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건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의 질문, 아까 주제님이 언급을 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내 이전의 경험들이 나에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건데, 자 보세요.
He describes, 이 다이먼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데요. An adventure, 어떤 한 모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단어 잘 보시고 wander입니다. wander, W-O 아니고요. 이거 궁금해하다 아니고 wander, 헤매다죠.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뉴기니아 이 정글을 이제 헤매던 한 모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뉴기니아 이 원주민들과 함께요. 자, 그러다가 He relates that 인데 또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relate 딱 보면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으면 네,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는 떠올랐길 바라고요. 안 떠올랐으면 그거라도 먼저 외우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급하다, 말하다, 설명하다의 뜻인데요. 따로 외우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서 높은 확률은 거의 99.9%입니다. 저기 있는 저 동사는 말하다 또는 생각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번역을 하다가 아는 단어건 지금처럼 relate 관련시키다 이런 것처럼 아는 단어건 행여나 잘 모르는 단어건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대충 뭐라고 말하다 뭐라고 생각하다 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되게 편하니까 잘 써먹으세요. 그럼 다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These natives, 이 원주민들이 tend to perform poorly. 자, 좀 poorly,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At tasks, 어떤 일에 있어서.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 서양인들, 뭐 우리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have been trained to do, 훈련 받은 일이에요. to do, 하도록. 이 do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잘 하도록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 잘 못해요. 자, 그런데 but they are hardly stupid.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다. 멍청한 건 아니라고요. 서로 다른 거죠. 지리적 운에 의해 네가 위치했던 이 정글 지역과 우리가 지금 위치해서 살고 있는 이 서양, 이 뭐 현대 문명에 위치한 곳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지 멍청하다라는 건 아니죠.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can detect, 감지해낼 수 있는데 the most subtle changes. 자, 여기서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외우셔야 되나고요. 발음할 때 하나 조심할 건 이때 B는 묵음이에요. subtle 아니고 subtle 이렇게 굉장히 미묘한 변화들도 감지해낼 수 있어요. In the jungle, 그 정글에서.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지나가다가 호랭이 하고 잡아먹히는데 원주민 친구들 잠깐만요. 저 뒤에 뭐 제규어가 있어요. 뭐 호랭이는 없을 거고. 이해됐죠? 이 발자국은 조심. 저쪽에 곰탱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 good for 앞에 and this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뭐 분사구문으로 바뀐 뭐 그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생략해서 형용사가 남아있는 구조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and this is 이건 말이죠. It's good for 뭐뭐에 이제 잘하다의 뜻인데 죄송합니다. 어디에 되게 이게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할 뻔했네요. 우리 나온 김에 설명해 버릴까요? 자, be good at은요. 무엇을 잘 하다라는 뜻이고요. be good for 하게 되면 어디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I'm good at speaking English. 그러면 전 영어를 말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의 뜻이고 be good for 그러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탁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for를 써서 그건 말이죠. 어디에 굉장히 좋은 거냐면 탁월한 거냐면 바로 following the tracks of a predator. 포식자를 추적하는데 지금 내가 제규어를 쫓고 있다라면 이해됐죠? 이것의 추적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게 또 for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Finding the way back home.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뭇가지 이쪽 방에 톡톡 꺾여 있는 게 내지는 가다가 뭐 이렇게 바람 소리나 아니면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둔하잖아요. 근데 원주민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잘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big for 이렇게 병렬되어 있다는 거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서로 능력이 다른 거죠. They know.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는데 which insect,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 아니고 그냥 의문사입니다. 어느 이런 뜻이에요. Which insects, 어느 곤충을 to leave alone, 그냥 내버려 둬야 할지. 또 they know, 그들은 또 알고 있는데 where food exists,
어디에 음식이, 식량이 존재하는지, 어느 나무를 봐야 먹을 게 있는지. 그리고 또 they can build, 만들 수도 있고, tear down이 tear가 원래 찢어버리다 이 뜻인가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는지, 그러니까 잘 만들고 또 순식간에 철거도 하는 거예요. 이 shelters, 이 보금자리들을 with easy, 아주 손쉽게.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 교수님, 이 다이아몬드는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places.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절대 보내본 적이 없었던 이 다이아몬드는요, has no ability,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재밌는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Were he, 좀 이상이죠? Were he to be tested on such task?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만약 혹시라도 그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실험을 당해봤더라면, 시험 한번 해봤더라면, 그렇다면 그는 또한 좀 잘 못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자신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 아는 거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까지 한 발 더 나가면 지리적인 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국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능력들이 서로 달라진 거다. 얘가 더 우월하다, 얘가 더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책의 내용까지 덧붙였고요.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가정법이 좀 걸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 지문을 시험 문제 내는데 이 문장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되는 건데요. 뭐 일단 해석 먼저. 원래는 if 다음에 이렇게 were to가 나와 있는 문장이었고요. if 다음에 were to가 나오게 되면 뭐 가정법 미래라는 건데 이 공식 해설지에는 이 해석을 좀 안 살렸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if 다음에 were to가 나오게 되면 뜻이 뭐라고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가정하는 거고요. 일어나지 않을. 근데 진짜 정말 혹시라도 뭐 한다면 이런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 가정법에서 한 가지 또 약속이 된 것이 if가 나오게 됐을 때 if절은 if를 생략하고 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뭐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왜요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were he to, 여러분들은 좀 낯선 표현이 나온 거고, 혹시라도 그가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그러한 일을 하도록. 알겠죠? 너 이거 한번 해봐. 야, 너 여기서 제규어 한번 발자국 한번 찾아봐. 너 집 가는 길 찾아봐. 너 이거 집 한번 지어봐. 철거해봐. 이해됐죠? 이런 임무를 받는다면 그는 당연히 그렇죠. 잘 못해낼 겁니다. 특히 이 가정법에서는 여기에 과거 시제를 썼으면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는 서로 시제를 맞춰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시제를 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나 뭐 헤드 PP나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여기도 동사의 과거 형태니까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형태로 딱 시제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게 궁금하면 선생님 가정법 강의까지 같이 연결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정확한 가정법 어법 문제까지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첫 문장 주제문 잘 잡아놓고요. 한 줄 한 줄 한 줄 정확히 번역해 줬던 거 보시고 전체적인 순서 문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해됐죠? 마지막 가정법 가지고 어법 문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2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이거 정확한 사례가, 이 구글에 이제 여러분들, 좀 2013년, 14년 제품이니까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구글 글래스란 제품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처음 나왔을 때 $1,500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1,500면 7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구글 글래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잘 모르지만 테슬라가 초창기에 했던 똑같은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개인적인 혹은 그 애착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좀 싸게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런 다음 가격을 높여라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갑니다. 자, entrepreneurs를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외워두세요. 어차피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기업가라는 단어고요. 자,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put in tremend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그렇죠. tremendous 그럼 엄청난 이런 거죠.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in creating 뭔가를 만들어내고 launching 이제 출시하는 데 있어서 new product and services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고 뭐 출시하고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그런 다음 make the mistake 실수를 합니다. 뭐 하는 실수냐면 overpricing them 이거 이때 them 지칭하는 것 좀 조심할까요? 이 글에서 지칭하는 게 조금씩 얘 혼자 좀 다른데 여기 있는 them은 이 제품들을 지칭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들을.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실수가 뭐냐면 overpricing 과하게 가격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좀 처음에 손해 좀 봐라. 손실을 좀 봐라. 이런 내용을 그게 이제 실제로 빈칸이 나오는 거죠. 끝에 두 번째 문장에 있죠.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과하게 가격 책정하는 거. 형광펜 쳐놓을까요? overpricing them. 여기 지칭도 조심하시고 전체적인 문제도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는 전부 다 그 기업가들입니다. 지칭이 다 달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업가입니다. 자, 기업가들은 have created something. 자,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They care deeply about. care about. 그들이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을 끄는. 됐죠? deeply. 매우 깊게 신경 쓰고,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구글에서, 최고의 어떤 뭐 성능을 가진 구글 글래스를 만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맨 처음 초창기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혁신적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도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맨 처음 만든 거죠. 그리고 it's there. 그건 그들의 것이고요. 그렇죠? 그 기업가들. 그리고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이 강력한 이 소유에 대한 내가 만들었어 라는 그런 감정이 이런 것들이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distort. 왜곡시키는 거죠. distort. 왜곡시키다. 단어 잘 보세요. Their perception of value. 그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글래스나 테슬라 초창기 모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 정도인데 좋은 제품인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정이 심해지다 보니까 더 높게 실제 가치보다 그래서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왜곡하는 그 가치에 대한 그 왜곡을 하게 되는 그것이 그 가치가 causes them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그 기업가들입니다. 야기하는데 뭐 하도록 일으키는데 뭐 하도록 하냐면 overprice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과하게 가격 책정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글 핸드폰 하나 100만 원짜리도 우리 손 후덜덜 하는데 구글 글래스라는 뭐 전문가들이나 쓴 법한 그런 기능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170만 원 이렇게 좀 이상하죠. 전기차 좋은 건 안다고요. 좋은 건 아는데 전기차인데 1억을 쓴다? 그 정도 그냥 외제차 좋은 차 끌지 뭐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해버릴까요? 테슬라가 나중에 다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게 모델 Y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모델 Y라는 좀 이렇게 널리 쓸 수 있는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5천 가격이 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래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 자동차 가격하고 좀 견줄 만한 그 정도 레인지로 오니까 폭발적으로 판매가 됐던 거죠. 이해됐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이긴 하지만 하면서 Y에 걸려 있는 거예요. Many of them 그 많은 그런 기업가들이 are quick 매우 빨랐어요. To realize that 이걸 정말 빠르게 깨달은 거죠. 뭘요? Their initial prices 내 초기에 처음에 가격들이 are too high 이런 것도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너무 높았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일부는 깨달았어요. 앨런 머스크 같은 분들은 알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 Not all these people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뭐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전부 뭐뭐한 건 아닙니다. Not all people all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are happy 만족해하거나 행복해하거나 그 다음 willing 기꺼이 뭐뭐한 건 아니에요. 기꺼이 to drop their prices 가격을 기꺼이 떨어뜨린 건 아니죠.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만족해하고 행복해한 것도 아니죠. To make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 이런 것들 어휘 문제 내기 더 좋아서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내기 딱 좋죠. 그들의 제품을 매력적으로 만들 만큼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호의적이고 그렇게 기꺼이 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망한 게 다시 한번 구글 글래스예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구글 글래스가 얼마나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됐는지요. 그런 반면 앨런 머스크는 고가 제품만 만들다가 이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좀 저가 제품, 중저가 제품도 만들어낸 거죠. And this can be very costly mistake. 자, 이 명사의 cost
비용이라는 이 명사죠. 여기에 ly가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기본이니까 늘 알아두세요. 원래 형용사에, 그러니까 beautiful에 ly가 붙어서 beautifully 그러면 아름답게라는 부사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명사에 ly가 붙으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굉장히 값비싼 실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may lead to the failure of their new business. 이 새로운 사업에 실패를 이끌 수도 있는. 이해됐죠?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내가 애정이 너무 심해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제기였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 5번째 문장이 해결책인 거죠. 해결책은 너무나 상식적이죠? 가격을 좀 낮춰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제 논리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s,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your priority,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should be 뭐뭐여야 하는데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자, 이 adoption이 원래는 채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장 채택, 조금 부드럽게 번역해서 충분한 시장 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그리고 You should be ready.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바로 to sacrifice your initial prices and profit. 초기 비용과 초기 그런 이익을 sacrifice, 이런 거 이제 어휘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To achieve this aim, 이 목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목표는 시장 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장 점유를 얻는 것.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가격을 낮춰라. 시장 점유가 돼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결론,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once you have a strong sales volume, 이제 뭐 여기서 볼륨은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죠. 충분한 그런 판매량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한 판매량을 갖게 되면 you can increase your prices. 여러분의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죠. To maximize your profit.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확하게 테슬라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델 Y로 시장 점유율을 막 넓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을 자신들이 거의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이후에 가격을 이제 좌지우지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뭐 이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자, 주제도 좀 깔끔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반이어낼 포인트들이 좀 많았던 지문으로 보이네요. 꼼꼼하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3번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번식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코끼리와, 뭐 이런 침팬지였었죠? 이런 종들은, 유인원들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큼 번식을 하는데, 이제 굳이 쥐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요. 이렇게 빨리 낳고 많이 낳고, 하지만 많이 죽는, 이런 비교 전략. 그래서 우리 쪽의 그런 생존 방식이 좀 더 낫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In most respect인데요. 이제 이것도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respect이 존경만 알고 있던 친구들 사전 바로 딱 찾아보면 알겠지만, respect은 이런저런 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most respect 그러면 좀 대부분의 면에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one of a relatively 아니고 relatively예요.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뭐 이런 것도 사소한 건데, species는 틀린 발음. species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적은 수의 어떤 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evolved a very different strategy. 좀 다른 전략을 발달시킨. 뭐 하는 전략이냐면 형광펜. 우리가 이게 이 글의 주제죠. investing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투자를 하는 거죠. to produce more slowly. 더 천천히 번식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여기 이제 굳이 코끼리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나오는데, 낳는 어떤 자식의 수와 방식과 연령대와, 그 다음에 이제 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apes,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인원들, 그러니까 우리 침팬치라든지, 고릴라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자, 이런 코끼리들처럼, we mature. 자, 우리는, 잘하는데 성숙하다 이 뜻인데요. 동사 one, 그 다음 동사 two, 그리고 동사 3 이렇게 병렬돼 있죠. 이 정도는 가볍게 눈에 들어오죠. At a leisurely pace인데 또 나왔네요. 우리 앞선 지문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leisure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 이런 뜻이죠.
leisure. 우리말처럼 쓰죠. leisure 활동할 때 그 leisure. 되죠? 그 명사 ly가 붙었으니까 leisurely. 뭔가 여유롭게, 느긋하게, 느릿느릿한. 이해됐죠? 페이스가 속도니까 여유로운, 느릿느릿한 속도로 이르는 성장을 하고요. G에 비해. 그리고 grow large bodies. 자, 몸을 크게 키우고요. 그런 다음 have few baby. few는 약간, few는 이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네, 가정에서 아이가 낳는 비율이 한국은 이제 굉장히 좀 떨어졌죠. 0.7명대 정도로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few baby 아기를 거의 낳지 않죠. But 그러나 devote much time and energy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죠. 뭐 하는데? raising them well 그들을 잘 기르는데 선생님 이제 이거 뭐 어법적인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때 to가 devote란 이 단어와 좀 짝이 돼서요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 to니까 여기 뒤에 ing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가볍게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것은 형용사고 이 형용사의 부사 형태가 well입니다. 굿하고 well하고 물어보는데 해석으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라면 언제나 부사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그다음 목적어나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혹은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그러면 아이들을 잘 기르는데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기르는데 좋게 잘 기르는 거예요. 당연히 맥락상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잘 기르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부사가 맞는 거죠. 계속 갑니다. This unusual strategy succeed. 자,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 전략은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왜 여기서 이 특이한 전략이라고 표현을 썼냐면 자연계에서는 잘 생각해보면 일부 정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코끼리도 나오는데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댕댕이들도 보면 한 번에 강아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한 번에 낳는 자식의 숫자도 많고 자식을 낳는 빈도도 높고 자식을 또 아기 때부터 아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바로 낳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나 유인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코끼리는 자, 어느 정도 나이 우리 우리 인간 기준으로 성년이 되고 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독특한 전략은 성공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뭐인 반면에 혹은 뭐뭐인 여기서 이제 반면에 좋겠죠. 이런 apes, 이런 유인원이라든지 코끼리들은 produce fewer babies than mice. 이 쥐새끼 좀 그러네. 쥐들보다 더 적은 아기들을 갖는 반면 a large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그들의 후손들의 많은 비율이 survive,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to then reproduce. 번식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전략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논리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자손의 숫자는 더 적지만 살아남는 자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고요. 자, 여기 문법적으로 또 체크할 게 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percentage.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퍼센트나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좀 단복수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딱 들어주면 10%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10명 중에 1명이면 단수지만 100명 중에 10명이면 복수죠. 3분의 1 분수 생각해보세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3명 중에 1명이면 단수지만 300명 중에 100명이면 복수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여기를 그냥 주어 취급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근데 이제 2단계. 이건 이제 어휘적인 특징. offspring은 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동사에 s가 안 붙고 복수 형태의 동사인 survive가 온 거죠. 여기까지 알았어야 돼요. 이번 게 알아두세요. offspring 뭔가 단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됐나요?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에는 s를 안 붙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단수였다면 저기 있는 survive에 s가 붙었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우스 마우스는 그냥 생쥐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생쥐가 can become a mother. 자, 엄마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긴 can become, 그 다음에 여기 그냥 has, 그리고 and 다시 여기 can have 이러면서 좀 독특하게 동사 to 부분에만 can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다음에 2번 동사는 그냥 이렇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는 can이 안 붙은 겁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자, 생쥐가 첫 번째. Can become a mother. 엄마가 될 수 있어요. When she's just 5 weeks old. 5주만 돼도 바로 번식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Has 4 to 10 pups per liter. 이제 리터가 한 번 새끼 낳는 걸 얘기하는 별표치고 나왔죠. 이 펍도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4마리에서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이건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Can have a new litter. 새로운 새끼를 또 한꺼번에 낳을 수 있는데 every 2 months. 무시무시하네요, 번식력이. 2달마다 over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12 months life. 이제 보통 이제 사는 게 한 12개월 정도 사는데, 수명이 12개월 정도 되는데, 대략 approximately 그럼 대략입니다. 대략 이 그녀의 이 쥐의 어떤 이제 수명인 12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매 2달마다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can, 여기 3번도 can인데 여긴 그냥 이런 자식을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주어에 걸려서 얘는 그냥 수일치 맞췄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고, 이 부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have 써가지고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every는 선생님 왜 기억나나요? 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여서, every는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하는 게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독특하게 2 months 하면서 복수 형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단수를 써야 되는데 예외가 딱 있죠. 이 every 다음에 주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매 뭐뭐마다 일 때만 복수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every 2 months라고 한 이유가 매 2달마다 이런 주기를 나타낼 때만 every는 또 복수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그렇구나 정도 하시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쨌든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자랑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녀의 이 새끼들은 die young, 어려서 죽어버립니다 하면서 여기는 끼워 넣기 문제, 위치 문제 내기도 딱 좋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사 잡아놓고요. 자, 그럼 계속 연결해서 앞에 나왔던 어법 한 번 더 설명할게요. The vast majority of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majority가 대부분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약속, 퍼센테이지나 분수처럼 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여기 her pups, 여기를 주어로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가 복수니까 동사에 또 s가 안 붙고 di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자, 다시 한번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 동작을 꾸며주고 있으면 부사. 선생님을 딱 싫은 게, 여러분들 문법학자 될 거 아니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안 해도 돼요. 그 표현이 익숙한 일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가 또 이렇게 다 오픈되다 보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방식과 좀 이렇게 달라가지고 불편하신 일부 선생님들한테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걸 일형식 참 웃기네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이렇게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이게 보면 좀 측은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 인강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7년부터 했어요. 17년 아니고 2007년.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내공이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문법학자 될 거 아니니까 뭐 1형식, 2형식 안 해도 돼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게 편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학교 내신 풀어야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서 형용사 쓰면 되고, 동작에 대한 설명이면 부사를 쓰면 된다. 이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사실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유사보호라는 거거든요. 그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려서 죽습니다. 죽는 거에 대한 죽는 동작이 젊은 동작이 아니죠. 이 친구들이, 어린 새끼들이 어린 거죠. 그 상태에서 죽은 거니까 영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위치 문제 주의하시고 수일치 조심하시고, 영 형용사 쓴 거 주의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또 접속사 조심.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유인원 친구들인 침팬지나 혹은 코끼리의 엄마들은
does not reproduce. 자, 번식을 하지 않아요. 뭐 하기 직전까지. 자, until은 직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She's at least 12 years old. 최소한 12살이 되기 그 직전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12살이 돼서야 번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he gives birth to only one infant every 5 or 6 years. 아하. 매 5년, 또 나왔네. every 다음에 주기. 5년에서 6년마다 딱 한 마리씩의 아가들, infant가 응애의 아가를 infant라고 해요. 아가들만을 give birth, 낳습니다. 이것도 통째로 낳다라는 뜻입니다. Over the next 30 years or so years. 그 다음 한 30년간 혹은 그 다음 연도간, 그러니까 수명이 한 30년 혹은 조금 넘는데 요 기간 동안 한 5, 6년에 한 번씩 한 마리씩만 낳는다. 완벽하게 대칭이 되네요. 자, 그런데 내용은 다 끝이 났고요. 접속사도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 not until 부분을 선생님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성향에 따라서 저 부분을 행여나 내실까봐 또 꼭 이번 지문에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면 너무나 좋은 구문이기 때문에 not until 구문은 가볍게 설명을 좀 하나 해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 알아두면 너무 좋은 거니까 또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뭐냐면 until을 선생님이 아까 까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굳이 직전까지라고 번역했죠. 이걸 더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결론만 던져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not until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원어민들 입장에서 not until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not until 합쳐가지고 이걸 앞부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not until she is at least 여기까지만 쓸게요. 12 years old 여기까지. 이걸 먼저 앞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나머지 뒷부분,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 강조하는 거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나머지 뒷부분을 이어서 쓰는 건데 나머지 뒷부분에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강조하려고 이 부정어구 부분을 앞으로 보내버리다 보니까 이 부정어구로 출발하는 문장은 뒷부분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는 약속, 이걸 우리는 도치라고 부릅니다. 도치되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도치가 되냐면 does, 의문문처럼 does, 그 다음에 여기 a chimp or elephant mother, 그 다음 reproduce 이렇게 여기도 밑에 쓸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여기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어서 주어 동사가 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도 until이 뭐 하기 직전까지니까 not until 하게 되면 뭐뭐한 후에야 정도로 번역하게 됩니다. 반대말이니까. until이 뭐뭐 하기 직전까지니까 not until은 뭐뭐 하고 나서야. 즉 다시 한번 그녀가 최소한 12살 됐죠? 여기 12 years가 생략된 거니까 선생님 지금 뺀 거예요. 12살 정도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 does a chimp or elephant mother 이해됐죠? 침팬지나 코끼리 엄마가 reproduce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치시킬 수 있는 패턴까지 정도는 기억을 하나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 멋대로 끝내버렸죠. 놀랬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까 그 not until 구문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촬영하실 때도 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랬더니 뭔 소린가 했네요. 자, 갑니다. About half of, 진짜 마지막.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자, 이러한 후손들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Make it to becoming parents. 아하. 아까 쥐 새끼들하고는 좀 다르죠. 욕 아니에요? 쥐 새끼들하고는 좀 다르죠. 절반 정도가 부모가 되는 걸 해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앞서 나온 겁니다. 이때 어바손 관하여가 아니라 대략이에요. 대략 절반 정도가 또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2분의 1, 절반, 단수예요, 복수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주어로 취급해서 이제 offspring 이 자체가 복수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후손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make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 make it 이란 이 표현이 어휘적으로 통째로 무슨 뜻이냐면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해내다, 그래서 뭔가 도착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I can't make it 그럼 야 뭐 나 해낼 수 없어 이런 뜻도 되고 I can't make it 나 그 시간까지 못 가 나 도착 못해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알겠죠? 맥락에 따라 뜻이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해내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의 그런 후손들 중 절반 정도만이 make it 해내는데 어디에 대한 이 to가 또 전치사 to입니다. 무엇무엇에 해내다 무엇무엇을 해내다 이 느낌으로 그래서 이 뒤에다가 전치사니까 ing를 붙여서 becoming parent 부모님이 되는 것에 이렇게 전치사 to로 쓰여서 성공을 하고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다 해내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쥐들하고는 비교가 되고요. 이제 진짜로 정확한 마지막 문장이었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4번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과학의 발견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지식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이었고요. 마지막 문장, 빈칸이 뚫려있던 그 문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발견에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바꿔 쓰기가 돼 있던 마지막 문장, 거기가 이제 실제 빈칸이었죠. 자, 볼게요. 구조가 조금 복잡한 구조고요. 이번 단원에서 이제 2세 대해서 좀 지칭하는 가목적어 구조가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좀 이따 상세히 짚어줄게요. When scientists make an important new discovery.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혹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해냈을 때 아니면 실험적으로 뭔가 입증해냈을 때 some hypothesis, 어떤 가설들을 뭔가 입증해내거나 뭔가를 발견해내거나 그랬을 때 They do not, 그 다음에 이제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do not, 그 다음에 이때 대서 그냥 지시사요. Do not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 혼자서 그 정보,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keep,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So that, 그래서 they alone, 그들만이, 어떤 이제 alone이 뒤에 이렇게 명사 혹은 동사 다음에 쓰면 뭐뭐만이 이런 뜻이에요. 그들만이, they alone. can consider its meaning,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and derive additional theories from it 에서 여기 it은 그 정보로부터입니다. 그 정보로부터 뭔가 추가적인 이론들, 더 나아간 어떤 엄청난 발전, 아니 그렇다면 그 다음 이것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o that,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혼자 그냥 안 알려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공유한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조 좀 이해됐죠? 여기 지칭이 이번 지문에서 조금씩 뭐 가목적으로 지칭하는 거였다가 앞에 있는 명사 지칭하는 거였다. 계속 좀 달라지니까 잘 보세요. Instead,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논리적으로 선생님 계속 설명드리는데 instead는 혹은 뜻은 다르지만 rather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일반적으로는 앞에 부정어구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문장도 다시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저 문장들의 접속사 문제나 위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rather나 instead는 앞에 부정어구가 나오는 걸 기본적인 어떤 틀로 좀 잡아 놓으세요. 알겠죠? rather는 접속사로 쓰이면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도 생각해보면 앞에 부정어구가 필요해요. 그럼 보면 자,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They publish their results. 그들의 결과물들을 publish, 발행을 하고요. 연구 논문으로 딱 내죠. And make their data available. 자, 그들의 데이터를 뭐 하도록 만들어주냐면 이용 가능하도록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형용사. 됐죠? 동작을 만드는 동작이 이용 가능한 동작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 형용사. 됐죠? 자,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for inspection. 자, 이게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구진들이 교차 검증하고 뭔가 이제 이 학계에서 이게 이제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inspection, 조사에 대한 가능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This, 이것이 자 이제 문법 나옵니다. Make it possible, 그걸 가능케 하는데 for their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이 to reconsider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다시 고려해보고 재고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possibly, 또 가능성을 높이는데 refute, 이게 반박하다 이런 뜻이죠. refute their conclusions,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자, 요 같은 구조, 가목적어 구조가 이번 지문에 두 문장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목적어 다음에 죄송합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썼는데 이 목적어를 쓸 이 목적어에 들어올 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가주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긴 목적어를 그냥 is로 짧게 쓰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돌리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해석해보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바로 앞문장 공개를 하는 이것은, 됐죠? 모든 사람들에게 발행을 해서 뭔가 이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해. 이것이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to 앞에 이렇게 for가 끼게 되면 항상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그냥 주어처럼 번역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네요. 다른 과학자들이 바로 to reconsider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다시 고려, 재고.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또 뭐하도록, 뭔가 반박하도록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요. 또 여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 써 준 거고요. 이런 것들 우리는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일한 구조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문법적으로 이제 하나 또 조심할 건,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쓸래 말래 하고 물어볼 텐데 이걸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바로 쓰는 구조랑 착각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사역동사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예요. 얘랑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구조는 mak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뭘 쓴 거예요? 가목적어 it을 쓰고 그 바로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를 준 다음 진짜 목적어를 쓰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이 자리입니다.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중간에 껴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갑자기 왜 쓰냐고요? 이 구조랑 착각하면 안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가지고 어법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쓸래 말래 이렇게요.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Though more important. 자, 이게 though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though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붙었을 때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삽입절로 중간에 껴들어오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혼자 쓰일 때는 그러나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건 끼워넣기 문제도 괜찮겠죠. 접속사 들어가면서 그러나, 됐죠? 그럼 여기 however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it makes it possible, 또 같은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앞에 나와 있는 it은, 첫 번째 주어인 it은, 이 문장의 주어인 이 it은 바로 앞문장을 받는 it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정보를 다 공개하고 하는 이 그것이 make it possible, 또 같은 구조. 그걸 가능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또 for가 들어가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즉 정보를 다 공개하고 하는 그것이 makes it possible, 그걸 가능케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뒤에 나오네요. 다른 과학자들이 to use that data,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때 대신 또 지시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덩어리대로. 그것은, 즉 정보를 다 공개하는 그것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그게 뭐지? 아, 이거예요. 바로 다른 과학자들이 정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가능케 합니다. 됐죠? 아, 뭐 하기 위해? Construct new hypothesis. 더 중요한 건 뭐 반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내가 연구 공개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또 perform new experiment,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걸 가능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대인배네요, 완전히. 과학계는. The assumption, 그러니까 그 가정은 is that,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그 가정이 있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Societ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우리 그 사회가 will end up knowing more. end up ing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고, 결국 뭐뭐 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 딱 ing 정해져 있어요. end up ing. 결국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만약 information is spread as wid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널리 퍼지게 된다면, 뭐하다기보다는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됐죠? 그렇다라기보다는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진다면 결국은 더 많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게 이 assumption, 가정인 거고 전제인 거죠. 아, 대인배. 과학계 짱이네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조금 세부적으로 볼 건, 여기 또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면 우리 제자님들이 무슨 습관적으로 as 사이에는 형용사가 답이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as, 여기다 써놓을까요? as 형용사 혹은 부사
as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as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s 사이에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as랑 상관이 없다고요. as는 지우세요. 지우고 나서 볼까요? 정보가 퍼지는데 어떻게 퍼지냐고요. 즉 계속 강조하는 말,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면 부사.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보세요. 정보가 넓은 거예요? 아니면 퍼지는 게 넓게 퍼지는 거예요? 당연히 동작에 대한 설명, 퍼지는 게 넓게 퍼지는 거죠.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widely라는 부사를 쓰는 겁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어법문제 내기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도 그 정보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지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동 쓸려, rather than 다음에 수동 걸려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법 낼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빈칸이 있었던 이 문장. 그러니까 in a strict sense, 아주 엄격한 면에서 보면 every scientist, 모든 과학자들은요, depend on, 의존하고 있는데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그런, 여기서 이제 업적, 다른 과학자들의 그런 일, 논문,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예 무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위대한 뉴튼 경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죠. 기존에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이 모래 아래에 있는 작은 지식에 불과한 이런 걸 발견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도 맞는 말인 겁니다. 멋진 과학 얘기였고요. 문법적으로 체크할 게 굉장히 많았던 글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그렇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이해하시면서 반복하시게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였고요. 무관한 문장은 이제 빼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형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인데, 이 mental frameworks and imagination, 기억이 정신의 틀, 그다음 우리의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고 또 내가 잘못 기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건데, 유명한 실험이고요. 여기 지금 실험 내용이 조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선생님 수업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지금 나왔을 때 얘기를 할까? 이제 1930년대 얘기인데 일단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기억은 보통 어떤 정보를 이렇게 머릿속에 또르릉 하고 저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저장하는 걸 쭉 하고 끌어올리는 게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도 재구성하는 거다.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있는 정보를 싹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뀌고 착각하고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건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바뀌고 혼동되는 그 패턴마저도 일정한 패턴, 좀 더 정확히 내가 익숙한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기억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서 예를 들어줄게요.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인 Sir가 붙었다는 건 이제 기사 자기를 받았다는 거고요. 엄청난 신분이라는 얘기죠. 자, Frederick Bartlett, 이 경위요. Asked people,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ask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 이 뜻이죠. Listen to folk tales from other countries. 자,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의 그런 folk tale, 이제 이게 민화, 설화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배경이 없는 영국 사람에게, 자, 우리의 이 건국 신화인 당군 이야기,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어떤 상황인 건지. 그래서 곰 호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늘 뭐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then recall these stories.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해봐라, 회상해봐라. At a later date. 이제 며칠이 지나서. 사실 좀 더 정확한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야기를 2번 들려줘요. 그럼 이 이야기를 네가 들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들려줘. 또 그 사람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실험 이렇게 들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예 낯선, 처음 들은 이야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의 어떤 설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메리카 이제 원주민들에게 전혀 익숙치 않은 영국 본토 사람들에게 그 설화를 들려주고, 자, 이야기를 건네 이제 구두로 한번 점검시킨 겁니다. 전달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as you might guess it, 자,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자, 좋아요. Unfamiliar stories, 좀 익숙치 않은 그 이야기들은 were not remembered as well as familiar stories. 잘 기억이 되지 않았어요. 뭐만큼이나 친숙한 이야기들만큼이나. 그래서 실험군으로 뭘 했겠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이해됐죠? 그들에게 익숙한 옛날 이야기하고 뭐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글자 수의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옛날 이야기와 익숙치 않은 완전 낯선 문화의 이야기.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건국씨나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갑자기 동굴 속에 곰이 들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마늘을 먹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을 잘 못했겠죠. 친숙치 않았던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urprisingly, however, 그러나 자 여기 위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접속사 늘 조심. 놀랍게도 errors in memory, 이 기억에 있어서의 오류가 were not random, 무작위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막 틀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띠면서 틀렸다고요. 즉 어떻게 틀렸냐면 보세요. 자, 또 나왔네요. 앞선 지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rather나 instead는 앞에 부정어구를 짝으로 참 많이 끌고 나온다. 이 앞에 rather 앞에 부정어구 있는 거 보이죠? 방금 봤던 문장에. 그래서 요 문장도 끼워 넣기 가능하고 당연히 접속사도 가능하죠. 됐죠? 랜덤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subject, 이 실험 대상자들이, 자, subject가 실험 관련된 얘기일 때는 실험 대상입니다. often rewrote similar part of the stories. 이야기에 비슷한 부분들을 다시 썼어요. 틀린 부분이 다 비슷했다고요. 오, 좀 놀랍네요. In their own mind, 자기 마음대로. Particularly, 특히나 어디를 틀렸냐면 the part, 바로 그 부분인데 made the least sense to them. 그러니까 가장 적게 이 센스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가장 적게 이해가 되는 거. 즉 다시 얘기하면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왜 먹지? 그럼 이제 조금 이야기가 전달되면 뒤에 사람은 갑자기 베이컨을 먹어. 갑자기 자신들에게 익숙한 티를 마셔.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갑자기 마늘을 왜 먹어?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니까 마늘을 먹는데 마늘 먹는구나 할 수 있지만 이해됐죠? 갑자기 마늘을 왜 먹어? 이해됐죠? 실제로 그 실험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많이 그랬냐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야기니까 카누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국 사람들은 카누가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카누가 아니라 보트로 바뀌었고요. 이해됐죠? 거기 보면 이제 화살 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영국 본토 살고 있는 사람이 화살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뒷사람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총으로 바뀌고요. 비슷한 부분들이 틀렸다고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 자신들에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뭔가 익숙한 부분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바틀렛 선생님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When facing problem,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직면하게 됐을 때 형광펜. Humans, 우리 인간이 draw upon mental schemata, 정신적인 스키마타에 의존을 한대요. draw upon, 의존하는 게 아니라 끌어당긴대요. 근데 이 정신적 스키마타가 뭐냐면 즉, 자, 옳은 또는 이란 뜻도 있는데 즉 이란 뜻도 있어요. 이걸 끌어당기는데 즉 그게 뭐냐면 shelf, 선반인데 저장된 지식의 선반이에요. 우리의 뇌에. 말 참 어렵게 했네요. 내가 원래 아는 거. 내가 카누는 모르는데 보트는 아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아까 들었던 얘기 그 바다에 저기 보트 이렇게 동굴에서 갑자기 마늘을 먹어. 잠깐 아까 뭐 먹는다고 뭐 이상한 거 먹었는데 알았어. 저기 베이컨.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뇌에 저장돼 있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이해됐죠? 그걸 끌어당긴다고. 그걸 우리가 mental schemata라고 하는 거예요. To fill in any minor gaps. 이 사소한 어떤 차이, gap, 틈새를 채우기 위해서요. In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에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만나면 내가 아는 거 바탕으로 대답한다는 쉬운 얘기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했네요. 형광펜.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빈칸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서술형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문장은 딱 정리해버리시다. 그러므로 자 접속사는 계속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 번 지금 접속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remembering, 그러니까 우리 바틀렛 경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기억이란 건 자 시험 제력이 너무 좋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하는이 아닙니다. 이거 혼동어휘 진짜 많아요. imaginary란 단어도 있고요. 이건 상상의, 허구의란 뜻이고요. 뭐 예를 들면 imaginable 하게 되면 이건 상상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단어들이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이란 뜻입니다. 단어가 좀 다르죠? 조심하셔야 돼요.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인 겁니다. Involves building upon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을 building upon, 쌓는 걸 포함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내가 다시 재구성하고 내가 알던 정보를 쌓는, 그래서 창의적 과정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알던 기억을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떠올리다가 좀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친숙한 거, 내 머릿속에 있는 멘털 스키마타를 불러서 정보를, 기억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기억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요 문장, 그 다음에 아까 앞 문장 시험지 내기 너무 좋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건 거의 암기해 버리시게.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6번 순서 문제고요. 마지막 문장에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주제에 한번 다뤄봤는데 over simplifying,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 역사란 반복된다. 큰 틀은 맞는데 모든 역사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history, 역사는 말이죠. People often say,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repeats itself, 스스로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 전개 방식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로 출발하는 통념, 일반론으로 출발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형적으로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이라고 해요. 봅시다. 그리고 말이죠.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looking at 그걸 쭉 보면 말이죠. Some things, 어떤 것들은, 맞아요. 이때 동사 원형 앞에 do가 들어가면 진짜로, 정말로 이런 거예요. To seem, 정말로 이래 보이는데, to happen again and again, 좋아요.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벌써 이제, 근데 그게 아니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벌써 좀 어쩌면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보여. 그렇기도 해. 맞아. 그러니까, civilization, 문명이란 게 expand, 확장을 하고요. 1단계. 그 다음 get overextended,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과도하게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collapse, 붕괴되는 거죠. As in the case of Rome, 로마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또 낀 거고, 그리고 영국 제국, 대영 제국의 경우에 in the case of Rome, in the case of the British Empire 하면서 이렇게 1번과 2번의 경우에서처럼이에요. 이때 as가 뭐뭐처럼. 근데 1번의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있고 2번의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구조 눈에 들어오죠?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다시 한번.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시 한번 어떤 한 문명이 팽창을 하고, 그 문명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과도하게 팽창을 했다가, 그런 다음 뭔가 몰락의 길을 겪게 되는, 어느 사례에서처럼, 로마의 사례에서처럼. 자, 근데 그 로마의 사례가 언제냐면, 서기 476년에 겪었었던, 그 다음에 영국 대영 제국의 사례에서처럼. 그런데 그 대영 제국이 fell apart, 붕괴된 거죠. 무너져 내린 거죠. 한 1000년 정도 후에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호부터 1000년 정도 뒤에 2차 세계대전 동안 붕괴했었던. 근데 이제 참고로 이 글은 언제 쓰여진 글인지 선생님 원전을 아직 못 찾았는데, 요즘은 서기, 이게 이제 그 주님의 탄생 후 이런 표현인데, 서기, 뭐 기원전 할 때 이런 표현 요즘은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common era라고 해서 공동의, 이게 약간 이제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럽죠. 내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주님의 탄생 이후라는, 그 다음에 뭐 before Christ에서 뭐 BC 하게 되면 기원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common era, 공동의 시대. 이게 이제 서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이제 be를 붙여서 before common era. 그럼 이제 우리가 기원전 표현할 때, 이 공동의 시대 이전에 이럴 때 B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CE, BCE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조금 좀 옛날 표현이 좀 나와서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2000대 초반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표현이 나왔네요. 갑시다. But 그런데 말이죠. 바로 반박이 나오네요. Is this always the case? 또 나왔네. 우리 the case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진실인 것, 사실인 것, 타당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거 모르면 해석 안 돼요. 그러나 말이죠. 이게 항상 사실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문장은
끼워 넣기 문제 내기도 좋네요. 원문이 순서 문제가 있는데 저 문장의 위치 문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반박이 시작됩니다. 봅시다. if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 고고학자들, archaeologist가 고고학이, 이제 archaeologist는 뒤에 나오죠. archaeology, 고고학이 would be very pretty boring. 꽤 좀 지루할 거예요. 고고학이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ing 쓴 거죠. 여기다 bored 쓰면 이상해져 버리죠. 고고학이 사람도 아닌데 지가 지루해진다라는 이상한 말이 되니까. 고고학은 좀 지루할 겁니다. 즉, one thing, 어떤 한 가지가 would happen, 발생할 거니까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But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이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요 문장도 끼워 넣기 내기도 좋네요. 이 6번 문장도. 알겠죠? 아까 글의 흐름이 바뀌었던 4번 문장도 괜찮고 여기 6번 문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what 조건에 대해서는 누차례 얘기했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C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반박이 구체적으로 7번째, 8번째, 9번째 문장에 나오는데 일부 문명은 갑자기 끝나기도 한다고요. 굳이 자 문명이 형성이 되고 팽창했다가 과도하게 팽창했다가 그 다음 몰락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하기도 하죠. suddenly 갑자기 마치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처럼. 근데 그곳이 지배를 받은 거죠. 이 침략자들, 정확히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거 다시 한번 요 표현 AD 네. 1520년대 알겠죠? 갑자기 이렇게 외부 세력에 의해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멸망하기도 하죠. Those empires, 그러한 제국들은 never had the chance, 결코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To collapse, 붕괴될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 그것의 결과로서 갑자기 붕괴될 그럴 기회는 없었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So, 그래서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이러한 문명의 경우에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라는 건, 자, 다시 한번 형광펜, 이 최종 결론을 내려고 이렇게 한 거죠. seem to be an oversimplifications.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 같다.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역사는 딱히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 마지막은 어휘 문제 내기도 좋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7번 순서 문제고요. 내신 대비 혹은 이제 여러분들 학습 차원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생님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력 중심의 사고방식 혹은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다 풀고 나서 해석까지 다 하고 나서 조금 한마디만 더 덧붙여 볼게요.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시작합니다. 자,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님인 정말 유명하신 분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서도 많고요. 캐럴 드웨크이라는 이 교수님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지되어진 recogniz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유명한 pioneer, 개척자인데 단어 몰라서 암기하시고요. of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 성장 중심의 마음가짐. 네, 어떤 개척자입니다.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서의 그런 성장 중심의 마음가짐인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continually grow, learn and persevere in our effort. 우리 노력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우리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게 이제 별표 치고 나왔는데 요 정도는 네, 별표보다는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러한 개념에서 grit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선생님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grit이란 책은 한국어 번역본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읽을 테니까 이 강의를 들을 테니까 고1, 2 때 한 번쯤은 읽어보는 걸 굉장히 권장합니다. grit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금니 꽉 깨물어 요 정도 뭐 이렇게 단순히 인내심도 포함하는데 인내심,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장 지향에, 그다음 난 계속해서 더 나아질 거야, 뭐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뭔가 그 과정들을 이겨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걸 grit이라고 해요. grit 정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해야 되는 강한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가 이 grit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이 grit 지수가 여기도 나오는 이제 성장 지향의 마음가짐인데 이게 노력을 통해 형성될 수 있어요. 꼭 선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좀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공부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 그릿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계속 읽고 좀 추가 설명할게요. 우리 드왁 교수님은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자, 뭘 발견했냐면 일단 이 문장하고 요 다음 문장이 완벽하게 대칭되니까 잘 보세요. 아이들이 who are told, 요것도 가벼운 수동인데 말의 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들은입니다. 말의 짐을 당한, 즉 들은. They were smart. 야, 너희 똑똑하다. 이 고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상. 보세요. 똑똑하다. 야, 너 천재네. 이런 걸 하다니. 라는 말을 들은 그 아이들이 actually 사실은 underperforming future task. 미래, 나중에 일에서 더 수행도가 떨어졌다고요. underperform, 더 못했다고요. 뭐함으로써? 포인트는 이거예요. By choosing easier task. 더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요. To avoid evidence, 이런 증거를 피하기 위해. 그 증거가 즉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 이때 대해서는 동격이 되십니다.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똑똑하다라는, 너 천재야라는 칭찬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자꾸 고르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었던 것. 내가 못 풀 만한 어려운 문제, 그런 도전들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난 천재니까 내가 해내는 일, 내가 맞을 일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 이거 틀릴 것 같은데 안 할래요. 이런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더퍼폼 점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웩 선생님은, 교수님은 calls, 부르기를 having a fixed mindset, 고정된 마음가짐, 딱 정해진 마음가짐.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서울대는, 의대는, 최상위권 대학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인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대 예를 든 거예요. 의대도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중에 그 원하는 바를 언젠가 더 잘해내기 위해, 그 잡을 얻기 위해 우리가 대학도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마음가짐이 있길 바라요. 뒤에 살 얘기 자꾸 연결해서 하게 되네요. 자, 이게 고정된 마인드셋이에요. 여기에 대칭해서 이완은 대조적으로. 한 가지 논리적으로 알아두실 건요. 이렇게 대조될 때도 방금 2번 문장, 3번 문장 보세요. 문장 구조가 마치 거울처럼 대칭되는 거 느껴지죠? 이렇게 대조될 때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특징이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마치 거울처럼. 이와는 대조적으로 드웩 선생님은 발견했는데, kids,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이죠? 앞 문장하고. who are praised, 칭찬받은 아이들인데 not for their smart, but for their effort까지 수식어고 여기 주어 동사입니다. Not A, but B.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 야, 너 진짜 열심히 했다. 와, 너 이번 시험 볼 때 앞부분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이렇게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다 풀었어? 최선을 다해서? 너 진짜 최고다.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진짜 장하다. 이해됐죠? 이렇게 똑똑함이 아니라 과정,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develop, 발달시키는데, 그걸 우리 드웩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what 앞에 명사 없고 이 콜에 대한 목적어가 한 가지가 빠졌죠? 콜은 A를 B라고 부르다는데 목적어가 지금 빠진 거예요. 드웩 선생님이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빠진 거 느껴져야 됩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도대체 무엇을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빠진 구조, 그래서 와시 온 겁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They learn, 그들은 배우게 되는데요.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이 is what led to their success,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걸 배워요. 또 what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빠진 거 보이죠? 그리고 if they continue to try,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 시도하는 걸 계속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 they'll improve, 그들이 향상시킬 거고, achieve, 언젠가는 성취할 거다,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These kids, 이 아이들은 end up, 또 나왔네요. end up ing에서 결국 뭐뭐 하다. end up taking on tougher things, 더 빡센 일들을 취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받겠죠. 자꾸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emphasizing effort. 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gives a child a valuable. 자, variable. 죄송합니다. valuable이 아니라 variable. 자, 아이들에게 좀 되게 뭔가 모순적인 표현인데 잘 보세요. 아이들에게 변수를 주는데 그 변수가 어떤 변수냐면 놀랍게도 they can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변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통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참 역설적이네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 이번에는 왜 what이 아니라 that이 나왔죠? 앞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해됐죠? variable, 변수.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문장도 형용표 쫙 쳐주시고요. 여기도 빈칸 내기도 딱 좋네요. 자, 내용 끝났습니다. 넘기셔도 돼요. 알겠죠? 바쁜 친구들은 바로 넘기시고요. 잠깐 이제 들을 친구들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유치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만 한 단계 드웩 선생님 이야기를 한 발만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재수반에 오래 있으면서 재수반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우리 친구 제자님들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이 재수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반도 선생님이 담당을 했었고 저 최하위권 반 친구들도 담당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또 잡도 없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중간중간 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온몸으로 느껴져. 이 연구 결과에 저는 진짜 완전 전적으로 100% 완전히 200% 동의하는 게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좀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내지는 좋은 성적을 더 받을 거야. 노력해서 내가 성적을 높일 거야. 라는 강한 마인드셋이 좀 부족해요. 그냥 하니까 하는 공부. 그냥 좋은 성적 받아야 되니까 그냥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조금 뭔가 방어적인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를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좀 보자고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몇 등급인지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과거까지의 너의 모습이죠. 과거에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건 어쩌라고 어쩔 수는 없죠. 반성은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진 않겠죠. 과거까지 그렇게 산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너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 건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이 없다면 공부를 왜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에너지를 들여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전 강하게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도 괜찮아요. 성적 이번 성적 잘 나오면 당연히 좋고 잘 나오길 바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저번 시험 대비보다 이번 시험 대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번 시험 대비에 내가 시험범위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중요 문장들은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이번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난 저번 시험 대비 때보다 더 나은 영어 실력을 가질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성적 오르고 원하는 대학도 가겠죠. 그 마음들이 계속 격하게 쌓인다면. 그리고 지금 이 잔소리 듣고 있는 너는 그럴 가능성이 더더욱 높겠죠.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열심히 준비하시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갖길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8번 위치 문제였었고요. 쉬운 말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지하철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설 때 어떤 위치에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혹은 버스 탈 때, 혹은 어떤지 처음에 넓은 공간, 그리고 극장에 간다. 극장 예를 안 되네요. 이제 배치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학기에 교실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해됐죠? 어떤 강당에 딱 들어설 때 어디에 들어서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낸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끝. 알겠죠?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위치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겁니다. 쉬운 말 어렵게 하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To monitor 하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맨 앞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하고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주변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은, 자, 내가 쓱 지하철 타려고 딱 탔어. 버스 타려고 딱 탔어. 그럼 이제 자리가 다 비어 있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내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쓱 어디 앉을지 보는 것은
is to focus on what's outside ourselves. 그렇죠. 우리 스스로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we see, hear, smell, feel, and perhaps even taste.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심지어는 맛보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 외부적인 요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해요. 그런데 말이죠. 형광펜. Sometimes, 그러나 때때로 what really marks a place. 자, 또 여기 what이 통째로 주어 역할하고 있고요. what, 이 sometimes 그냥 부사니까 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거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이 marks 앞에 주어가 빠진 거 보이죠? what의 두 가지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고 그 다음 what이 통째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니까 단수 취급하는 것까지 투부정사나 ing 혹은 지금처럼 대시나 wh 문법적으로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약속돼 있는 거죠. 정말로 어떤 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덜 구체적인 건데 즉 덜 구체적이다 좀 추상적인 건데 즉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요. 내 마음이 결정한다고요. 좀 더 볼까요? 이게 주제고요. An interesting example.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예가 emerged. 자, 나타나고 등장을 하는데요. From a study of subway passenger behavior. 자, 지하철 passenger 승객 행동 연구에서 등장합니다. 자, 지하철에서 내가 어디였냐? 이거 보자고요. 이 문장 구조가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굳이 굵은 여기 빨간색, 핑크색 펜으로 체크를 좀 해줄게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근데 어떤 연구원들이냐면 trying to understand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연구원들이에요. Why people sit where they sit. 자, 사람들은 왜 그들이 앉는 곳에 앉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뭐 이제 문 열리는데 혹은 버스에서 뭐 뒷좌석에 그 문 쪽에 그쪽에 앉는 것. 왜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는지 또는 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딱 서 있는지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때 지하철 그 문 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메트로 트레인 이것도 이제 지하철 뭐 기차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참고로 유럽에서 지하철을 메트로라고 합니다. 아, 또 참고로 영국에서는 튜브라고 하고요. 네, 뭐 좀 독특하죠, 부르는 표현들이. 어찌됐건. 자,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왜 서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도대체 왜 굳이 하필이면 저기 서지? 왜 저기 앉지? 를 조사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연구원들이 examine, 조사를 했는데, the factor, 요인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요소들. 근데 어떤 요소들을 조사를 해봤냐면 쉐이프가 형성하던데 만들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방식을 형성하는 그 요인들.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이 탑승객들이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탑승객들이 내비게이트 탐색하는 방식이요. That space, 그 공간을. 완전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이 많은 상황, 사람이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서 그 공간을 탐색하고 이 탑승객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걸 형성하는 그 방식,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말참 어렵겠는데 왜 거기 앉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One of their findings, 그들의 결과들 중 한 가지는 involves the reasons, 포함했는데 그 이유들을 포함했어요. Many riders, 많은 탑승객들이 like to plant themselves, plant가 원래 이제 심다의 뜻인데 딱 고정시키다, 자리 잡다 이런 뜻이에요. 왜 스스로를 고정시키는 걸 좋아했는지, 왜 그 자리를 딱 자리하게 되는 걸 좋아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포함했어요. 근데 어디냐면 close to the train doors. 그러니까 보면 문 쪽에 많이 앉으려고 하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버스도 이렇게 보면 내리기 쉬운 선생님 방금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첫 번째 이유죠. 내리기 쉬우니까.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내리기 쉬우니까. 이해됐죠? 그런 이유가 지금부터 나오겠죠. 즉 partly, 부분적으로는 This was the obvious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exit more quickly.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유는 분명한 편리함인데 뭐 할 수 있는 편리함이냐면 being able to 뭐 할 수 있는 편리함이죠. 더 빨리 exit. 내가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편리함. 그러니까 거기 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납득이 되는 이유예요. 맞죠? 자, 그런데 it was shaped partly.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또 만들어지는데
by a more abstract sensation. 좀 더 이런 거 빈칸 내는 거 딱 좋네요. 좀 더 추상적인 그런 sensation, 어떤 감정, 감성, 요 추상적인 요거. 즉 the desire, 그 바람인데 to avoid the sometimes the uncomfortable feeling of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 with seated passenger.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아이 컨택을 한 거죠. 이 좌석에 앉은 그 승객들과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괜히 이 좌석 쪽에 있는 이 기차나 지하철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바로 옆에 좌석들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저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괜히 내가 뭐 이렇게 좀 쳐다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눈이 안 마주칠 수 있는 그냥 좌석이 없는 문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즉 마지막 문장 형광펜. We can't see feelings. 우리가 감정들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they are very real. 이 스테이는 그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감정들이 실제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세계에 우리의 경험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문가 쪽으로 간다. 문 쪽으로 간다. 엘리베이터도 보면 사람들하고 괜히 눈 마주치는 게 싫으니까 눈을 안 마주칠 수 있는 그냥 뭐 앞쪽이나 벽 쪽이나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거지. 한가운데 따라가가지고 또 괜히 앞 사람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괜히 하늘 보고 괜히 핸드폰 보고 한다는 얘기죠. 되게 당연한 얘기를 길고 어렵게 써놨네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포인트였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39번 위치 문제였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human diving reflex에서 그러니까 잠수 반사의 그런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인원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얼굴에 물이 닿으면 막 기도도 좁아지고 폐 쪽으로 가는 경로들도 좀 이렇게 좁아지고 폐에 물이 안 차기 위해서, 그다음에 장기들이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들이 산소 공급이 돼야 되니까 혈액이 장기들로 좀 더 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기들이 호흡을 멈춰 있는 동안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사실적인 정보가 쭉 있는 글이니까 어떤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 내용 일치 불일치 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자, we have a diving reflex. 우리는 잠수 반사. 그러니까 이게 잠수 반사, 그러니까 무릎 반사, 이런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것처럼 잠수 반사라는 건 물이 얼굴에 딱 닿는 순간 반사적으로 내가 자, 지금부터 혈액이 퍼져! 지금부터 기도가 좁아져! 이런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잠수 반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해양의 동물, 포유류들처럼. 오호, 봅시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는데, special nerve endings, 그러니까 특별한 신경 말단들이, 이게 주어고요. on our faces, 우리 얼굴에 있는, around the mouth and nose, 우리 코와 입 주변에 있는, 우리 얼굴에 있는 그 신경 말단이, 특별한 말초 신경이 주어. 네, 여기가 동사, 수일치 좀 조심해 주시고요. trigger this reflex, 이 반사를 trigger 하는데, only, 오직 뭐 할 때만, 여기를 이제 형광펜을 좀 안 쳤는데, 형광펜 좀 쳐놓을까요? Only when the facial region goes underwater. 얼굴 부분만 물에 들어갈 때. 오호, 딴 데가 아니라. 그럼 좀 더 정확히 볼게요. If we are in the water, 만약 우리가 물 속에 있다면, 그런데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머리는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 채로 있다면, there's no diving reflex, 잠수 반사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if you see just our face, 반대로 얼굴만, 뭐 이게 a bottle of water, 이제 물 한 잔이 아니죠. 물 한 병에다가 세숫대야 같은 거에다가 세면대에다가 얼굴만 담그면, while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is in the dry air, 우리 나머지 모든 몸은 이 물기 하나 없는 건조한 공기 속에 있는 동안 얼굴만 담가도 the diving reflex is triggered. 수동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이 잠수 반사가 되는 거죠. 오호. 그럼 지금부터 잠수 반사의 기능들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있은 그 잠수 반사가 automatically closes down the airway. 이게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닫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커머치과 ing는 그러면서 reducing the risk, 그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of swallowing water. 그렇죠. 이렇게 물 삼키면 안 되니까 물 먹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 물을 삼키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런 것도 어휘 문제 너무 좋죠. reduce 줄이냐 늘리냐. 그러면서 그것은 또 narrows 또 좁히는데 또 좁히냐 넓히냐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또 좋죠. The small air passages in the lungs. 폐로 가는 그런 이 좁은 공기 통로도 좁혀요. 폐에 물 들어가면 그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알겠죠? 기포가 생기고 막 폐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폐로 물 들어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폐로 들어가는 그 공기 통로도 좁혀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heart rate, 심장 박동은 is slow down. 당연히 줄어들겠죠. To half speed, 절반 정도로. 그리고 blood, 이 혈액이 is shunted,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자, 이쪽으로 향해지는데 바로 to the vital organs, vital, 되게 중요한 장기들로 옮겨져요. 그래서 산소 공급도 해주고 장기들이 이제 너무 놀라지 않게 좀 자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protecting them에서 뭐 하는 걸 막아주냐면 보호해주냐면 그 장기들 뭐 하는 걸 막아주냐면 from the effect of brief stop in breathing. 숨 쉬는 거에 있어서 잠깐 멈추는 거. 이해됐죠? 요것으로부터 생기는 효과, 영향에 대해서 조금 보호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장기가 호흡하는 방법은 네, 우리 혈액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헤모글로빈 그게 들어가가지고 산소 공급되는 거니까 그때 장기가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숨이 안 들어가면 애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장기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접속사를 늘 조심하시고요. If a chimpanzee or gorilla, 만약 침팬지나 고릴라가 found itself in water, 물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with its face below the surface, 이때 with는 이제 뭐 한 채로죠. 얼굴이 물 아래에 있는 채로. 그렇다면 it would panic. 그건 패닉 상태일 거고요. 패닉을 일으킬 거고요. It's hard. 그래서 그것은 이제 침팬지를 얘기하는 거죠. 침팬지 친구들, 우리 고릴라 친구들이 패닉을 일으킬 거고 그리고 우리 심장 박동이 race 요동을 칠 것이고 it would quickly drown이 이제 익사다의 뜻이에요. 빠르게 익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물속에 가는 걸 극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사실적 정보들이 쫙 나열되는 글이니까 세부 정보들 뭐 이거 좁히냐 늘리냐 혈액이 가냐 마냐 막아주냐 마냐 이런 것들 사실적 정보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40번 요약문 완성 문제였고요. 우리가 진실 평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남이 하는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근데 왜 그 남이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건지까지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요약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속기 쉬운 존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유튜브나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어쨌든 이런저런 특히 온라인상에서 얻는 정보가 제발 진실이다라고 믿지는 않기를 항상 좀 비판적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길 늘 바랍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자, 일단 이게 소재네요.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가정이 있어요. 즉 이때 or은 또는이 아니라 즉 그걸 truth bias 진실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게 어떤 때냐면 humans, 우리 인간이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남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내일 많이 시간 만날까? 6시 구라일 거야. 누가 그래요? 그잖아요. 야, 나 저기 지우개 좀 빌려줘. 나 없는데 구라일 거야. 저놈 나한테 빌려주기 싫어. 누가 그래요? 그죠? 우린 보통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or reading their words,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니면 그들의 말들을 읽고 있을 때 our automatic assumption, 그렇죠.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is that 뭐냐면 the other person is telling the truth.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믿고 있다고요. 이해됐죠? This usually works out fine. 이건 잘 작동해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일반론. 그러면 반론이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자, 갑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시, 여기까지 예시를 보여주네요. If you ask someone,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하면서 요거 구조 하나 조금 조심할게요.
하나 조심하세요. 여기 이 if는 얘랑 병렬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조심하세요. 여기 ask someone에 걸려서 1번, ask someone 2번이고요. 이때 if는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과 똑같은 겁니다. 세세한 문법 조심하세요. 해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첫 번째,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저 locate가 위치하다 이 뜻이니까 화장실이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묻는다면 또는 it's raining outside. 만약에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you can safely assume.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가정을 하겠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not lie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응답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길 물어보면서 누가 알려주면 저거 구라일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냥 당연히 사실일 거야 이렇게 믿겠죠. 자, 그런데 왜 이걸 사실 편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사실 편향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끼워 넣기, 위치 문제 내기도 너무 좋죠. 자, 갑니다. How difficult it would be 하면서 이 how 다음에 형용사를 썼는데 이 difficult의 원래 위치가 it would be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겁니다. 이해됐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쓰는 약속은 알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to는 가주어, 진주어. 다시 한번.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됐나요? 그럼 그게 뭔데? 여긴 to. Converse with someone.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게요. If you assumed.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한다면. Everything. 강조하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They were telling you. 이 중간에 껴있는 거. 그들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was false. 이거 다 구라일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만약 가정한다면 하는 대화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해됐죠? 지우개 어디 있어? 나 저기 오늘 안 가져왔네? 저 필통 안에 있을 거야. 학교쌤이 1 더하기 1은 2일 거. 이상해. 1 더하기 1이 2일 리가 없어. 불편하다고요. 하는 족족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 편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Indeed, 진짜로 정말로 questioning the truth of a statemen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주어로 나왔는데 구조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때 1번 ing, 여기 얘가 주어 1, 그 다음에 여기 2번 ing, 여기가 주어 2입니다. 그리고 단수 취급에서 동사인데 가끔씩 제자님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A and B 주어가 두 개인데 왜 단수 취급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글쓴이의 마음에 있어요. A and B를 주어 자리에 쓰게 되면 A and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단수로 보는 거고요. A and B를 각각으로 봐서 복수 두 가지로 보면 두의 복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가지고 수를 치는 문제를 내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이제 그냥 ing를 각각으로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동사에다 s 붙였구나 이 정도만. 그럼 다시 어떤 말에 진실의 의문을 갖는 것은 questioning. 그리고 then choosing not to believe. 자, 우리 항상 to 부정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정구가 앞에 붙는 게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굳이 원칙이라고 한 이유는요. 실제 구어체에서는 to 다음에 not을 never를 넣기도 해요. 근데 학교 school grammar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가지고 업범죄 내도 이런 거 이제 school grammar 규진으로 가야 되는 거야. to not 안 돼요. not to예요. 믿지 않기로 그것을 저 사람이 하는 말 지금 구라일 거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requires additional mental step. 그렇죠. 추가적인 정신적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머리 아파. 1 더하기는 2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해됐죠? For the most part.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밑줄임이 문제 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인간들은 인지적 구두쇠이다. misers. 저게 이제 돈을 안 쓰는 사람을 우리가 구두쇠. 무슨 구두쇠가 뭐예라는 질문을 좀 받아서 이게 참 여러분 탓만을 하기는 좀 힘든데 책을 좀 안 읽게끔 돼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올고지 여러분 탓만으로 하긴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 맞죠?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 거 맞죠? 그러니까 책은 좀 더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두쇠가 이제 돈 안 쓰는 사람은 구두쇠라 그래요. 수전노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인지적인 구두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너무 안 쓰고 싶어. 인지 능력 좀 아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머리 쓰는 거 싫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 그게 의미하는데 이 말이에요. 뭐냐면, we typically don't expand가 쓰는 거, 소비하는 겁니다. more mental effort.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을 우리는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인지적인, 이 measures, 구두쇠라는 것. seems necessary. 근데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 실제 주어진 상황에, 실제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머리 쓰는 걸,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우리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그걸 의미하는 우리는 인지적인 구두쇠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it makes sense. 이치에 맞는데 그리고 나면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보게 됐을 때 even if it is fake 그게 구라, 가짜,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our default가 기본값은 당연히 여기 빈칸 내기 너무 좋죠. 우리 기본값은 뭐예요? is to believe it. 그걸 믿고 최소한 처음에는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거 가짜뉴스였네요. 나중에 깨닫더라도 최소한 처음에는 believe it. 그걸 믿게 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죠. 다시 한번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저거 가짜일 거야 하면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게 왜 맞는지 틀린지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지적인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는 인지적인 구두쇠니까 이해됐죠? 우리가 최소한 온라인상에서 뭘 봤을 때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고 본다고요. 이 말을 전체 요약문에서 이렇게 바꿨네요.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are unlikely, 뭐말 가능성이 낮은 거죠. To doubt the truth of information we receive.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을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고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due to 뭐 때문에? 우리의 경향 때문인데 save mental effort. 아까 인지적인 구두쇠란 말을 또 이렇게 표현했죠. 인지적인 노력, 정신적 노력을 save,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은 일단 믿고 본다 해서 가짜 뉴스에 자꾸 휘둘리게 된다더라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인지적인 구두쇠 부분은 꼼꼼히 더 잘 보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장문 독해 2문항짜리 세트였고요. 단락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단락에서 주제를 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실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불 방식, 현금과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내 정신적 고통을 덜 준다. 그래서 나도 막 더 과소비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바로 한번 볼게요. Paying with plastic.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이 카드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플라스틱 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changes the way 그 방식을 바꾸는데 we spend money 우리가 돈을 쓰는 그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common과 ing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alter 이게 바꾸다 이 뜻이에요. alter the calculus of our financial decision 우리의 의사결정, 재정적 결정의 그런 계산법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미분인데 계산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조금 포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즉, when you buy something with cash, 여러분이 현금으로 뭔가를 사면 말이죠. The purchase, 이거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또 처음 듣는 친구들. purchase는 너무 아이 틀린 발음이어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purchase입니다. purchase. 자, 구매하는 것이요. involves an actual loss. 실질적인 손실을 포함을 해요. 즉, your wallet, 여러분의 지갑이 is literally 말 그대로 lighter, 더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냥. 그죠? credit card, however. 그러나 신용카드는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make the purchase abstract. 야, 요런 단어들 너무 좋네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원래 어휘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또 좋죠. 그 구매를 어떻게 만들어요? 좀 추상적으로. 그냥 뭐 한 달 뒤에 어느 날. 그죠? 추상적으로 만들죠. So that, 그래서 you don't really feel the downside of spending money. 돈을 쓰는 것에 어떤 downside, 어떤 불리한 점, 나에게 해로운 점에 대해서는 좀 덜 느껴요. 혹은 느끼지 않아요. 당장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Brain imagining experiments suggest. 자, 좀 뇌까지 나오네요. 뇌를 이미지화하는 그런 실험이 자 뭔가를 시사하고 보여주는데요.
paying with credit card. 자,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는 것이 실제로 reduces activity in insula. 자, 이 뇌의 인슐라 지역의 활동을 줄이는데, 인슐라 지역이 뭐냐면 뇌의 한 영역인데 associate with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뇌 영역의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좀 덜.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가면 아이고 피 같은 내 돈 이렇게 되는데 크레딧 카드로 딱 긁으면 그냥 그 피 같은 내 돈 이 느낌 좀 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지 루인스테인 선생님께서 얘기가 나오네요. 신경 경제학자인데 오 좋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네이처는 본질입니다. 신용카드의 본질은 ensures 확실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뇌가 마비되어진대요. 와우. 그러니까 앞문장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의 활동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마비된다고 한 거죠. Against the pain of payment. 지불의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의 뇌가 마비돼 버린다고요. 마취된다고요. 마취. 알겠죠? 그래서 막 긁는 거예요. Spending money.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것이 doesn't feel bad.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So 그래서 you spen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실제 실험을 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프랄릭 교수님하고요, 이 스마스터 교수님, 이 두 명의 경제학 교수님인데, MIT 공대. 자, organize a real life, 실제 우리 삶의 sealed bid auction, 이 봉인된 이 경매, auction이 경매죠. 오호, 이 티켓인데 보스턴 셀틱스가 이 농구팀입니다. 이 보스턴 셀틱스 이 게임에 가는 이 티켓에 대해서 경매를 한번 붙여본 거예요. 비드는 입찰액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학생들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누죠. 갑니다. Half the participants in the auction, 이 경매에서 절반 정도의 참여자들은 were informed,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They had to pay with cash. 야, 너희 그 경매 비용 현금으로 내야 돼? 네가 경매 얼마 내건 그 현금으로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고, The other half, 이때 이제 세미콜론은 반면의 정도입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이 세미콜론을 즉 그래서는 알고 있는데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걸 놓치더라고. 이거 반면에도 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were told 이런 말을 또 듣게 된 거죠. They had to pay with credit card. 그럼 이제 우리가 실험을 알고 이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더 빵빵 써질렀는지는 느낌이 오죠. 프랄릭 교수님과 스마스터 교수님은 그리고 나서 average the bids, 이 입찰액을 경매가를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For the two different group, 이 두 다른 집단에. 뻔하죠. It turns out, 자, 뭐뭐임이 밝혀지다 이 뜻이죠. 밝혀졌는데 the average credit card bid, 평균적인 신용카드의 그런 가격이, 입찰액이 wow, as twice as high, 2배보다 더 높았대요. The average cash bid, 현금 입찰액보다. 자, 우리 또 정해져 있는 표현, 여기 as 앞에 이렇게 배수 표현, 2배, 3배, 4배 배수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하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혹시나 이런 배수 표현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 내는 선생님들은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서술형으로 가능하니까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여기 평균적인 현금 이 입찰액보다 2배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twice 배수 표현, 그 다음에 as something. 이해됐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즉, when people used their credit cards,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their bids, 그들의 입찰액이 much more, 훨씬 더 이제 실제 이제 여기다 원문에다가 careful이라고 써놨었죠. 근데 이게 이제 주의 깊은 게 아니라 reckless, 너무나 무모했던 거죠. 단어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됐죠? 너무나 무모했던 거죠. reckless. 이해됐죠?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They no longer felt the need. 그들은 이런 필요를 못 느꼈죠. to limit their expenses. 그들의 비용에 대해서 한도를 제한을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한 달 뒤에 돈 내니까. 지금 돈 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모의고사도 끝이 났습니다. 시험 대비 준비하면서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고 또 영어 공부하면서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정확하게 되는 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계속 분석 강조하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상 피드백 해보면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알겠죠? 그냥 들어서 하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복습할수록. 자, 또 다른 지문에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